네,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전광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광준입니다. 네, 전 기자. 요새 여러 가지 영상 기획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영상 또 기획하고 있나요? 아, 예. 혹시 무도실무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도 실무관이요? 예. 뭐 이렇게 무술하시는 분들이요? 네, 약간 비슷한데 네. 그분들이 이제 전자발찌 대상자를 최전선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전자벨트 찬 사람을 네. 관리하는 사람? 네,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무기계약직 분들이라 아. 처우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네.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하고 기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전자벨트를 찬 채로 성폭력을 저지른 네.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네. 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이번 주 안에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다룰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 독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딸 부정채용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단독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말 내내 화제였죠. 노쇼 논란을 빚었던 호날두와 팝 가수 엔마리 서로 대조되는 행동으로 굉장히 네. 누리꾼들한테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뇌종양에 걸린 직원을 그러니까 질병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막은 한국전력 관련된 뉴스 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독설로 논란을 빚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귤 갖다 주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의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떨지 말아라, 자멸하지 말라, 경고한다는 등 온갖 경멸을 해온 북한이다. 그런데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 정권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공조의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참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네. 독서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런 걸로 사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독설로 지지율이 결집이 되는 게 잘 모르겠는 게 네.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 네. 여당인 민주당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인 43.2%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2주 연속 오르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당은 26.7%를 기록하면서 2월 전당대회 이후로 20%대를 2주 연속이나 네.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지지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여론조사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신뢰 수준 95%,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당 요즘에 이제 친일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친일 프레임을 좀 약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네.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계속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제 선임 기자가 쓴 자유한국당 친일 프레임 벗어나려면이라는 칼럼을 좀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현재 일본 우익과 한국의 이른바 보수는 한반도 분단과 긴장 체제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이익 공동체다. 북미 대화와 남북 교류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한 목소리로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이른바 보수가 분단 기득권 세력, 안보 기득권 세력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분석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종북 프레임, 빨갱이, 색깔론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친일 프레임까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댓글은 좀 어떤가요? 기사 댓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이걸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네. 무려 1,700개가 넘는 댓글이 이제 네이버 같은 그런가요? 경우는 달렸는데 네. 공감순이 아니라서 대략 살펴보긴 했지만은 일단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댓글이 많았고 사실 네이버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네. 댓글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사가 예. 댓글이 많았다. 네, 한국당한테 이제 비판 좀 그만하고 정책이나 좀 내놓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권 욕하기 전에 국민 민생 신경 써라. 독설 계속 내놓아라. 표 깎이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자유한국당한테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겨레 단독 기사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딸을 KT에 이제 채용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겨레가 이번 이제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를 네.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죠. 김성태 의원이 계약직 채용 때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직접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1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에 담긴 봉투를 다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계약직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된 다음에 나중에 정규직으로도 전환이 됐다고요? 예, 그렇죠. 네. 2012년에 이제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6일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인사 실무자가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급자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시를 받고 서류 전에 합격자로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좀 나온 걸 보니까 적성 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에서 인성 검사만 받았는데 네. 심지어 인성 검사마저 불합격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면접은 계속 이제 통과를 시켜서 네. 재무직 채용됐던 걸로 나왔습니다. 정말 사실은 정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받고 정규직이 됐고 계약직 직원이 된 것도 사실은 청탁을 받고 된 그렇죠. 거다라는 이제 공소장 내용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남부지법에서 재판 열렸을 때 김성태 의원이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네.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막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 공소장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눈물이 정말 가증스러운 눈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사실 독자들도 좀 많이 가증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댓글 중 하나가 억울하면은 또 특검 받고 단식 해라. 단식 투쟁이 아니라 투쟁이 단식 아니라 투정. 투정. 예. 네, 비꼰 거네요. 예, 그게 이제 10,000개 넘는 공감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을 바보로 아냐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재판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심 뭐 아직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좀 나오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 굉장히 화제가 그러니까요. 됐죠. 호날두 기사인데요. 지난 26일에 저녁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가 친선 경기를 펼쳤는데 애초에 이제 호날두가 출전하기로 네.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냥 벤치에만 앉아 있고 경기에 안 나와가지고 엄청난 비난이 네. 쏟아졌죠. 혹시 이 경기 가서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 있을 때도 바르셀로나를 응원할 정도로 메시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관심 있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호날두 팬분들께서는 진짜 네.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같은 영상 부문에 있는 위준영 PD가 큰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를 보러 갔다가 호날두가 나오지 않아 굉장히 분노했다. 피해자가 가까이 있었네요. 네, 했는데 6만 5천 명이 네. 관객이 갔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로운 한겨레 기사가 나온 거는 뭐냐면 이 경기가 있은 지 이틀 뒤에 영국 팝가수 앤 마리가 이제 한국에서 인천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한국 팬들 너무 만나고 싶었던 나머지 무료로 공연을 하겠으니 와서 보라라고 트위터에 남기고 실제로 무료 공연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호날두랑 앤마리를 이제 비교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왔어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유명 스포츠 해설가죠. 서영욱 씨가 네. 호날두의 반대말은 이제 엠말이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한 누리꾼의 논평이 굉장히 좀 확실히 좀 적절해 보였는데 네. 팬의 능면한 호날두와 달리 팬이 자신이 살아가는 기반임을 알고 굉장히 앤마리가 훌륭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호날두의 잘못일까? 감독의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호날두가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뭐 자료 같은 거 보니까 사실은 호날두가 피곤해서 안 나간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호날두한테 비판이 쏟아지는 게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국 팬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어떻게 뭐 추후에 뭐 고소 고발도 한다고 네. 하니까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네. 좀 다른 거 조금 있으면 이제 손흥민의 별명 중 하나가 손날두잖아요. 아, 근데 더 그런가요? 이상 이제 손날두를 하지 마라. 네. 손흥민에다 실례다 이러면서 좀 굉장히 많은 화가 나신 반응이 네, 있었습니다. 화가 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약간 화가 나는 기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제목이 뇌종양 직원 질병휴가 못 가게 압박 조사한 한전 인권 침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한 전 직원이. 네. 그래서 이제 질병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마침 신청하는 기간이 이제 특별감사가 네.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관한테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네. 냈더니 감사관이 진짜 아픈 거 맞냐. 그다음에 다음날 다시 출근하고 네. 뭐 진단서 다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심지어 폭언까지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픈 게 맞냐면서 계속 네. 추가 진단서를 요청했고 네네. 감사를 이제 그분이 이제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나는 줄 아냐? 당신을 조져버리겠다. 조사가 마무리 안 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거다.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폭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진단서까지 가져온 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감기 걸린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뇌종양 네.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공기업이 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 압박을 가했다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네. 없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조사를 하는 기간에 그 사람을 서로 대화하는 기간에 2시간 동안 녹음이 안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없었는데 녹음 안 된 그 2시간 동안 아마도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인권위에서는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참 이런 일들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기사 댓글도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할 만한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 네. 사람이 맞냐 봐요. 이런 댓글이 좀 굉장히 높은 공감을 받았고 네. 어떤 분께서 되게 슬픈 말씀하셨는데 네. 저런 회사가 대부분 아니냐. 진짜 병에 걸려도 휴가 안 내주고 하는 회사 정말 많다. 이런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겨레 21에서 암 투병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복귀한 다음에도 회사에서 좀 약간 그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네. 이제 뭐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병을 걸린다는 건 본인의 잘못이 그렇죠. 아닌데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혹은 뭐 공기업에서 사람을 좀 외롭게 하고 정말 권고사직까지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다룰 뉴스 다 끝났는데요. 오늘 라이브 댓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계속되는 막말과 관련해 난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실어주니 더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막말을 했는데 또 이걸 비판하지 그렇죠. 않을 수는 없고 참 네. 딜레마네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음 댓글 이제 김성태 의원 단독 기사와 관련해서인데 네. 공백작이라는 님께서 달아주신 게 정유라가 그랬잖아요. 백도 실력이라고. 네. 또 우리도 씁쓸하게 또. 과거의 사건을 또 네. 소환하는 식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백이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좀 씁쓸한 내용인 것 같고요. 축구 선수 호날두 관련 기사에 대해서 아디름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호날두가 아니라 혼날두. 혼날두. 네, 날강두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혼날두 새로운 혼날두 별명이. 괜찮네요. 네, 혼날두 괜찮습니다. 네, 좋은 별명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댓글 하나 읽어주실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SN주라고 하시나요? 이분이 이제 네. 한겨레 라이브 출석 체크 1등이라고. 1등이라고. 오늘 1등 하셨네요. 네, 그리고 2등은 서현철님이셨고 3등이 저였습니다. 제가 3위라고 했는데 루시아님께서 송채 기자님 출석 체크 무효. 강하게 항의를 왜 제 출석 체크가 왜 무효인가요? 왜 항의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 출석 체크 3등이었고요. 앞으로도 출석 체크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이어 김보혁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